자, 오늘은 9강입니다.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문헌연구법. 자, 문헌연구법이 보통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, 논문을 작성할 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왜 그러냐면은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내 연구 주제랑 비슷하게 쓴 사람은 없을까? 보통 그래서 문헌을 검색을 해봐요. 인터넷 보면 논문 데이터베이스,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논문을 검색해서 논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. 기존의 연구 결과 내지는 연구를 이제 분석한 다음에 이런 식의 연구를 했으니까 나는 살짝 바꿔봐야지, 혹은 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해봐야지 하면서 그 문헌이라고 하면요, 이렇게 알아두세요. 문헌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. 양적 문헌, 질적 문헌. 보통 논문 같은 게 있어요. 논문도 문헌이죠.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도 다 교과서 문헌입니다. 그러니까 문헌은 양적 문헌, 통계 자료가 많으면 양적 문헌이에요. 예를 들면 뭐 통계 도표가 있을 거고요. 통계청 자료가 있을 거고. 질적 문헌 같은 경우에는 그 내면의 의미를 알 수 있는, 예를 들면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독일군의 만행을 알려줄 수 있는 안내일기, 일기자료, 이것도 질적 문헌. 그럼 어때요? 거기 나온 그 안내가 일기를 쓰면서 독일군의 그 참혹함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거죠. 또 낙서가 있습니다. 낙서도 마찬가지예요. 또 녹취록, 이런 것도 다 질적 문헌입니다. 이런 비공식적인 자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헌인데요. 문헌을 미리 한번 본 다음에 연구를 하게 돼요.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된다. 알아두세요. 모든 연구의 기초. 왜 그렇다? 사전에 논문을 검색하고 읽어본 후에 연구를 하기도 한다. 그러니까 문헌 연구의 장점이 있습니다.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. 시간 비용을 또 절약합니다.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연구하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조선시대 신분제도,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본다든지, 기존에 썼던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 쓴 책을 본다든지, 이런 이런 책을 통해서 과거 시대도 연구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관련된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, 그러니까 국가 내지는 시간 이런 것도 다 초월해서 연구가 가능해요. 또 기존 연구에 이제 동향도 파악할 수가 있죠.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. 단점은 이거 잘 알아두세요. 문헌 연구는 자료의 실제성은 좀 낮아요. 왜 그럴까요? 조선시대 신분제를 연구하고 싶었을 때 조선시대 생활상 뭘 봤습니까? 조선왕조 실록을 본 거죠. 직접 가봤습니까?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있어요? 안 되죠. 그러니까 자료의 생생성, 현장성은 제일 낮죠. 직접 책을 보고 안 거니까요. 이거 알아두세요. 왜 낮죠? 이건 책을 보고 안 거니까 낮죠. 또 이런 문헌을 해석할 때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. 특히 질적 문헌은 어떻습니까? 안내 일기, 낙서, 이런 녹취는 듣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. 해석할 때 연구자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. 또 기존 논문이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 문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정확성도 확보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문헌 연구는요, 그 자료 수집 절차 중에 언제 활용하냐면요, 가설 설정할 때 활용합니다. 예를 들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과연 높을까? 이거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. 실제로 논문 검색 사이트에 학업 성취도란 주제로 딱 검색하면 비슷한 주제가 실제 떠요. 나랑 비슷한 가설이 있네. 가설 설정할 때도 문헌을 파악하고, 문제 제기할 때 당연히 하죠. 이런 연구 한번 해볼까? 다른 사람이 이런 논문 썼을까? 또 선행 연구 검토 시에도 활용합니다. 또 이거 중요합니다. 직접 1차 자료를 구하기 곤란할 때도 많이 써요. 이거 언제일까요? 자,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를 구분하세요. 1차 자료는 날 자료야, 날. 살아있는 날 데이터. 2차 자료는 인위적으로 가공한 거야. 예를 들면 인터뷰하면서 녹음한 테이프, 녹화 테이프. 이거 가공이 됐습니까? 안 됐습니까? 편집이 안 됐죠. 이건 편집이 전혀 안 됐어. 그래서 이런 걸 1차 자료라 그래요.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가공하고 편집한 거.
뭐 예를 들면 교과서 같은 거 어때요? 그렇죠. 교과서 집필진들이 작성한 내용을 편집하고 가공했죠. 통계자료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중요합니다. 통계자료 기억하세요. 통계자료 2차 자료입니다. 자, 어떻게 통계 만들었나요?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자가 분석해서 그래프 만든 거죠. 백과사전 논문 다 가공한 겁니다. 자, 근데 문헌 연구는 1차 자료를 구하기 곤란할 때 써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자, 북한의 노동자의 노동 실태, 근무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. 이거 어떻게 연구할까요? 아, 북한 노동자한테 설문조사 할까요? 북한 노동자 설문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월북합니까? 월북하다 이제 국보법에 걸리게요? 자, 뭐 인터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.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거 북한의 노동신문을 봐서 검색을 한다던가 기존의 북한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연구한 그 사람의 논문을 본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직접 설문을 돌리기 힘들고 직접 인터뷰를 따기 힘들 때는 뭘 본다? 문헌을 본다.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. 직접 1차 자료를 구하기 곤란할 때, 몇 차 자료? 1차 자료를 구하기 곤란할 때 문헌 연구를 많이 활용합니다. 꼭 기억합니다. 자, 요게 이제 문헌 연구법입니다.